안녕하세요. 시간 없는 직장인 기술사입니다.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거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기술사 답안을 쓰는 게 막막해요예요. 저도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시험을 몇 차례 치르면서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이 정답이라 말할 순 없지만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기술사 답안을 쓰는 것이 왜 막막할까요? 써야 할 분량이 많아서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어본 질문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모른다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자원 개발 기술사 문제를 예시로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뽑는지 그리고 그걸 답안에 어떻게 녹여내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수자원 개발 기술사 수문학 문제 중 수문곡선 분리 방법이라는 문제로 설명드릴게요. 정확한 문제는 수문곡선 분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로 문제를 쪼개보세요. 자, 먼저 문제부터 볼게요. 수문곡선 분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문제를 보면요. 대부분 그냥 수문곡선을 분리하는 방법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로 방법만 외웁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면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면 이 문제에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이 숨어 있어요. 1번 수문곡선이 뭔데? 2번 왜 분리하는데? 3번 어떻게 분리하는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답안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핵심 키워드를 뽑아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뽑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항상 개념, 방법, 활용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생각해요. 개념, 수문곡선이 뭔데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자, 수문곡선 이건 뭐냐면요. 비가 왔을 때 하천 임의 단면에서 유출 성분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하천 유량의 시간적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근데 그 유출량 안에는 뭐가 섞여 있을까요? 맞아요. 직접 유출, 비 오고 바로 반응하는 유출, 기저 유출, 천천히 스며들며 나오는 지하수 같은 유출, 이 두 가지가 합쳐 있어요. 이 둘을 나눠야만 유역 특성도 알 수 있고 수문 모형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문 곡선 분리의 이유인 거죠. 물어본 질문이 분리의 방법이지만 수문 곡선을 왜 분리하는지 알아야 분리 방법을 떠올리겠죠. 즉 수문 곡선이란 개념이 뭔지에 대해 알고 계셔야 답안 도입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문 곡선 분리 방법이죠. 수문곡선 분리 방법은 주지하수 감수곡선법, 수평 직선 분리법, 엔데이법, 수정 엔데이법 네 가지 있습니다. 방법에서 이 네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해한 내용을 서술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외워서 달달 쓰는 것보다는 표 형태로 비교하여 볼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활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결론에 적으시면 좋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분리를 하냐? 수자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무에서 홍수량 산정 시 산정되는 유출 수문곡선은 직접 유출 수문곡선입니다. 이 결과물과 위에 우리가 분리한 유출 수문곡선과의 비교를 통해 모델링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함이죠.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답안을 쓸 수 있는지 틀을 한번 같이 짜볼게요. 서론에는 개념, 즉 유출 소문곡선이 무엇인지, 왜 분리하는지를 씁니다. 본론에는 방법, 즉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 수문곡선 분리 방법을 비교표 형태로 기술하시고요. 결론에는 활용, 이 수문곡선을 분리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쓰면 되죠. 간단하죠? 정리하겠습니다. 수문곡선 분리라는 문제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크게 4개예요. 1번 수문곡선의 정의, 2번 분리의 이유, 3번 분리의 방법, 4번 분리 후 활용. 기술사 문제를 보시고 기술하려 하실 때 너무 작은 범위부터 떠올리시면 서술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갈 큰 키워드를 답안지에 대충 적어 놓으신 후 답안을 작성하시면서 세부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핵심 키워드는 큰 범주의 키워드와 작은 키워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큰 키워드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을 구성하기 위한 로드맵이 되는 것이고, 작은 키워드는 본론에 배치하여 출제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저서 기술사 공부 전 알았다면 좋았을 방법들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을 어느 정도 정형화시키고 출제자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갈 본론의 키워드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위의 방법으로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시면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갈 큰 키워드는 시험 때 자동으로 생각이 나세요. 제 생각에는 큰 키워드는 어느 정도 고정시켜 놓으시고 작은 키워드를 계속 떠올리는 연습을 하시면 시험장에서 무난히 서술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물어본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키워드 또한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이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표로 답안을 작성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좌측에 키워드를 적으시고 우측의 세부 내용을 아는 만큼 기술하시면 채점자는 좌측 키워드만 볼 확률이 높습니다. 시험 합격도 확률 게임이에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도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